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유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혼조세에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미국 중간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또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는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네요. 0.19% 하락하며 4.06포인트 빠진 2082.53포인트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역시 1.24% 하락 출발했습니다. 8.54포인트 빠진 678.81포인트의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547억 원 물량들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350억 원 그리고 258억 원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역시 개인이 소폭 소량 물량들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68억 원 물량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111억 원 또 77억 원 물량들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 시장 가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4,329계약 그리고 2,092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특이하게 외국인이 6,281계약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시장별 모두 개인과 기관과 이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만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장 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등락률 가장 높았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폭 가장 큰 종목은 현재 지능기업입니다. 19.97% 상승했고요. 주당 615원 오른 3,69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선 알미 우선줌입니다. 10.51%로 강세 흐름 시원하고 있고요. 2,645원 오른 27,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유 에이텍입니다. 8.11% 상승했습니다. 3일 연속 현재 강세 시원하고 있네요. 95원 올랐고요. 1,205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섬입니다. 한섬은 7.71% 상승했네요. 2,700원 오른 37,7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려산업 보겠습니다. 6.67% 상승했습니다. 145원 오른 2,32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화산업입니다. 5.17% 상승했습니다. 3일 연속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주당 105원 오른 2,13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15.35% 하락했네요. 현재 4일 연속으로 계속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56,500원 빠진 31만 1,0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TX 중공업입니다. 역시 10.3%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170원 빠진 1,48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덴티움 보겠습니다. 4일 연쇄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8.97% 하락했는데요. 주당 6,500원 떨어진 65,9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역시 이틀 연속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9.15% 하락했네요. 주당 21,000원 빠진 208,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상승폭 가장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봅니다. 네, 오늘 27.19%의 상승폭 보여준 종목 마이크로프렌드입니다. 주당 940원 올랐고요. 4,73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익시스템입니다. 역시 3일 연쇄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23.22% 상승했고요. 1,860원 오른 9,8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이블입니다. 네이블 20.37% 상승했네요. 주당 780원 오른 4,61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 카페24입니다. 13.6%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14,600원 빠졌고요. 93,50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썸에이지입니다. 7.25% 하락했습니다. 주당 120원 빠졌고요. 1,535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9일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도쿄 증시는 미국 FOMC 정례 회의 결과와 또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되는 등 이에 영향을 받아서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또 중국 상하이 증시와 선전 종합 증시 역시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현재 0.08% 상승했네요.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16.69포인트 오른 22,266.94포인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39%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6.76포인트 떨어진 2,598.87포인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24% 상승했네요. 주당 27.76포인트 오른 9,857.77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이 창립 50년 만에 복수 노조 시대를 맞은 포스코가 이번 주 복수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노사대와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소식입니다. 1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포스코 사측은 이번 주 한노총 노조와 또 민노총 노조 연쇄적으로 면담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노사가 마주 앉은 첫 자리인 만큼 두 노조 모두 이 노조 사무실 지원과 근로시간 면제 등 이 노조 활동 여건과 노동 기본권 보장 문제를 사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노총 노조의 경우에는 경영진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며 지난달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현직 임원 27명을 이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재차 사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노총 노조 역시 신임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한 강력한 노동조합, 민주세력 결집, 또 어영 이미지 탈피라는 이 슬로건을 가치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임금 인상과 임금 피크제 폐지 문제 등을 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최 회장이 아닌 포항제철소 부소장급이 대표로 나서는 만큼 이 노조에서도 위원장은 면담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사 간의 논의 범위에도 한계가 생길 전망입니다. 이번 면담은 최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 서울사무소 인력 재배치, 또 사업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 개혁 과제를 발표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복수노조 출범과 함께 어느 쪽이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차지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두 노조는 누가 교섭 대표 노조를 맡을지를 두고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자율교섭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시한인 오늘 15일까지 노조 간의 교섭을 통해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율교섭이 불발될 경우 이후 노조 이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조합원 수를 확인하고 또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할 방침입니다. 각자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진호의 결정은 다음 달 중순쯤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느 한쪽이 진호의 결정에 재심을 신청한다면 논의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포스코 창사 아래 첫 복수노조가 들어선 새로운 상황에서 이 노사가 대화 물꼬를 텄다는 전망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포스코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전일 대비 5.9% 하락한 3,677.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그룹이죠. 이 폭스바겐 그룹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도 추진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11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폭스바겐의 MEB 프로젝트 북미향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떼놨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개발 특성상 이 확보 물량 등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요. 이 업계는 프로젝트 규모를 7조에서 8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이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MEB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 이 폭스바겐 산하 주요 브랜드가 MEB 플랫폼을 활용해 전기차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게 됩니다. 또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커서 폭스바겐은 다양한 배터리 공급사와 현재 제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향 일부 물량은 LG화학과 삼성 SDI가 수주를 했고요. 중국 판매 물량은 CATL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역 물량은 경쟁사 중 유일하게 미국 현지의 배터리셀 공장을 운영하는 LG화학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업계 전망인데요. 하지만 후발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이 공격적으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물량을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급을 위해서 이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또 현재 중남부 지역의 2곳에서 3곳 정도로 후보지를 올려놓고 경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은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죠. 또 폭스바겐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 엠덴과 하노버 공장 등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어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엠덴 인근에 SK이노베이션과 합작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전망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 판매되는 폭스바겐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초대형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업계 후발주자지만 이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입지를 현재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착공한 서산 배터리 2공장이 준공을 앞뒀고 또 올해 각각 7.5기가와트 규모의 헝가리 공장과 중국 창저우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합작 공장을 포함하면 2022년 이후 연간 생산량이 20기가와트 이상으로 커질 계획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고객사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 하락하며 현재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네요. 2,000원 떨어진 19만 8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특징주는 한섬입니다. 한섬이 3분기 호실적과 또 향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섬은 지난 9일이죠.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3.3% 증가한 18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3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기록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0.1% 늘어난 2,82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비수기의 추석 연휴 때문에 매출액 성장은 미진했지만 브랜드 효율화와 또 자사화 정상화에 따라 이익 개선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오는 14일 연결 실적을 발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섬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현재 7.29%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50원 올랐고요. 37,55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 비효율 브랜드 정리와 자회사 정상화에 따른 이익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철수 브랜드 재고 소진이 완료 단계에 있어서 이 정가 판매율 증대에 따른 원가 개선이 지속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는 성수기에 기저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증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특징주는 레이언스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언스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전일 대비 현재 2.12% 하락하며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네요. 주당 300원 떨어진 13,85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이날 YG 엔터테인먼트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652억 원, 또 영업이익은 77.8% 늘어난 2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며 이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추정치와 또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데요. 4분기부터 3분기에 블랙핑크의 일본 공연 실적이 반영되고 또 아이콘과 위너의 국내외 공연 활동 증가로 이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블랙핑크 위주의 해외 유튜브 매출 증가로 이 4분기 디지털 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자회사 YG플러스가 네이버 뮤직 플랫폼인 바이브 관련 매출 증가로 3분기에 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4분기에는 중국과 동남아 화장품 매출 증가로 실적 상승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특징주 웹진 살펴보겠습니다. 웹진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웹진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죠.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웹진의 현재가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진 전일 대비 7.99%로 역시 급등세,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1,250원 올랐고요. 16,9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웹진에 따르면 이번 실적 개선세는 이 뮤 오리진2가 견인을 했죠. 뮤 오리진2는 지난 6월 출시된 모바일 게임으로서 출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매출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편 뮤 오리진은 뮤 오리진2가 출시될 때까지 매출 상위를 기록하면서 3년 넘게 웹진의 캐시아 카우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웹진은 앞서 출시된 이 모바일 게임 뮤 온라인의 실적에 더해 이 하반기 글로벌 원빌드 이 게임들의 출시 후 흥행 성적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성적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